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계좌 열어놓지 않았다, 아예 덮어뒀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니다, 나는 정치 테마주로 오히려 수익 보셨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급락세 나왔습니다. 원전 드라이브가 제동에 걸렸죠. 원전 관련주 급락 나왔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여행 제한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됐죠. 여행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 이슈들 짚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후장에 나온 증권사 레포트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계엄령 발표부터 해지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또 해결이 됐었는데 오후장에 나온 레포트들 위주로 코멘트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가격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방어적 특성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말했고요. 음식료와 통신, 서비스, 고배당주 위주로 지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의 레포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과 연초에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박스권을 전망했고요. 투매보다는 보유, 그리고 관망보다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을 낙폭과대 실적주, 테크주, 2차전지나 반도체 종목 위주로 선점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중대형의 고배당주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의 레포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부 쪽에서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피력하고요. 또 태국과 터키의 계엄령 발동을 예로 들면서 태국과 터키 역시나 계엄령 발동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었지만 대체적으로 10일 이후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탄핵 정국으로 진입할 가능성 열어두면서 외환과 채권, 주식시장 모두 트리플 약세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IM증권의 레포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습이 빠를수록 증시는 빠르게 안정된다. 수습이 빠르면 빠를수록 증시의 회복 속도도 빠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지수 하단을 연말까지는 2,400포인트, 2025년에는 2,500포인트를 하단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정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 정책주 위주로 하락을 했고 신재생이나 IT 섹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했다. 하지만 정권 변화 시에는 대미 관계, 무역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장에 나온 레포트들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내용들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창대 대표 그리고 민푸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이슈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4%, 5% 하락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정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정말 증시가 좀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돌발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외국인 자금 이탈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실추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환율 방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외환 보유고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방어가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환율과 외환 보유고 추이를 계속 보시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야 반등을 주겠지만 현재는 이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하방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지표가 회복됐을 때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안정되고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더 이상 줄지 않고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포착됐을 때 여러분들이 재진입을 하시거나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민푸름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증권사들별로 의견이 굉장히 가지각색입니다. 이미 시장은 정권 교체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수 하단은 2,400포인트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2차 전지 반도체 위주로 매수를 해야 한다. 아니면 고배당주 위주로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푸름 대표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제가 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시장 전망을 어제도 그러고 월요일부터도 계속 안 좋게 봤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밤만 해도 우리 다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내일 개장 안 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개장을 하면 이거 사이드카 한 번 더 발동되는 거 아닌가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했는데 굉장히 정말 빠르게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하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런 얘기는 다 제외하고 우리가 좀 그거를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딱 하나만 꼽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이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바뀌게 된다면 한국의 내년 GDP는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은 한국의 사정을 잘 알던 모르던 외신에서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하고 저성장 늪에 이미 빠졌다. 한국 경제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거를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분기점에 좀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는 저도 굉장히 분노를 많이 토하고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이게 진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요거를 아침에 되니까 생각을 약간만 비틀어 보면은 사실 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때쯤이 돼야지 시장이 조금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를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밀어놨던 경제 정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탄핵이 바로 다음 달에 되겠어요? 아니죠. 물론 한 몇 달이 걸리겠지만 지금 저는 탄핵소추안이 오늘 바로 이렇게 1시간 전에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빠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 특징 뭡니까? 빠르게 빨리. 자, 그래서 저는 그거에 조금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찬 마음으로 바뀌었고 내년에 담아야 될 요게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이 오늘 다 나갔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는 기준이라면 어제 5가 들어왔던 게 그냥 5만 나간 거예요. 뭔가 더 이상 악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악재를 맞을 걸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이미 환율은 1,400원 위에서 놀고 있고 시장 완전히 지금 거래대금 완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진짜 바텀 패싱이 이거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하게 됐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이제 기대감이 좀 모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점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버튼 피싱할 종목들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창대 대표님께서는 외국인의 움직임 계속해서 추적해봐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 한번 추적을 해봐야겠죠.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해서 강한 매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샀던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포스코 홀딩스, 카카오,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를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SK하이닉스, 기아, KT, 카카오페이를 샀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창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을 따라가는 게 좋잖아요. 이 중에서 혹시 탑픽으로 꼽아 주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역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 쪽이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려 왔듯이 저는 이제 네이버 쪽을 조금 더 이제 좋게 본다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역시도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플랫폼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AI 이 하드웨어 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HBM 쪽에서 수급이 집중되었다가 이제 AI 산업에서 하드웨어의 수급이 집중된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존에 이제 플랫폼으로 강자로 평가받았던 카카오 네이버 쌍두마차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도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여전히 많이 매도 러쉬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이제 밸런스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네이버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안 간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선호도 차이로 생각을 하시고 둘 다 모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카카오, 네이버, 네카오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민프름 대표님의 탑픽도 궁금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전부터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던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역시 조선도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 전력 설비는 거의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 같고, 마지막이 항상 에너지예요. 그게 이제 어떨 때는 대장을 제가 풍력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물론 몇 년 전 얘기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원전이 좀 선두로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이제 에너지 기업의 대장 기업이 뭘까? 대장주 아직 뚜렷하게 내가 왕이요 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좀 뛰어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1번으로 뽑는 탑픽 종목은 대부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요거는 가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굉장히 박앤세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좀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자리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2만 원 이상대에서 놀다가 오늘 이제 급락세가 있어서 2만 원을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자리 있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의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가장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요 검은색 선이 만약에 가장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가 가장 좋은 자리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라고 하냐면 이 1번 자리, 요거 아래를 1번 자리라고 할게요. 1번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하락 추세에서 잠깐의 조정이 아니라 다시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자리가 1번 자리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만약에 손절을 각오하고 정찰병 보내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제 올라갈 거야 하고 디딤돌로 삼는 자리가 바로 여기 2번 자리예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초보자들이든 고수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은 이제 꼭 이제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럼 오늘 종가 괜찮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항상 추매를 생각하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검은색 선, 장기 이동 평균선 선 이제 자리 부근이면은 매수가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뭐 오후장에는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그런 우려는 괜찮은 걸까요, 대표님?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합병 반대 의사를 낸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분할 합병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두산에서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주들 원성이 또 커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개선안을 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주주들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이제 주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선돼 나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는 앞으로 흐름 장기적으로는 역시 원전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급락한 건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이제 강조를 했던 원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 어떻게 보면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였던 원전주가 같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만 부각받을 산업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원전 사업은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 모멘텀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이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수 빅테크 기업들도 SMR 수주라든지 그리고 각 원전 기업들과의 계약도 계속해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거기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하락세가 안정이 되면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 분께서 모두 좀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엔터주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트와이스의 컴백을 앞두고 있죠. 외국인이 JYP 엔터를 1위 종목으로 담고 있고요. 2차 전지, 게임주들도 눈에 띕니다. 기관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1, 2위가 리가켄바이오 펩트론이고요. VT, 올릭스, 엔터주, SM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민프롬 대표님의 탑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시나요? 제가 JYP랑 펩트론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특수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아파트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한물 같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이 엔터 실적이 좀 물망 위로 올라와요. 시장에서 갑자기. 그래서 이 겨울이랑 또 그다음에 해외 투어 그다음에 또 내년에 어떤 새로운 앨범이 나올 것인가, 새로운 어떤 아이돌 그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시점이 이 연말과 이 1월 달 요 사이에 그 영상 콘텐츠처럼 같이 좀 엔터가 부응하는 좀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JYP도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약간 낮지 좀 매력적이진 않다. 그래서 펩트론으로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엔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JYP나 뭐 이런 것들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이제 펩트론을 제가 이제 결국에 탑픽으로 찍은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리스크를 좀 제한하는 게 가장 좀 높게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고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펩트론을 고른 겁니다. 우리가 알테오젠 때문에 최근에 좀 힘들었어요. 그죠? 이제 알테오젠이 조금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저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바이오가 조정을 받은 만큼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테오젠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대응을 우리가 조금 짤 수가 있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그 장기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장기 상향 추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은 또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매물대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급락이 나오거나 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목표가, 매도가, 손절가 요거를 좀 잘 잡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펩트론을 탑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그 펩트론의 어떤 유망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만 체류제 관련제라고도 할 수 있고 바이오주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깐의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는 적어도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조금 머리를 들이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결국에 가장 강했던 섹터들은 대부분이 그동안의 실적을 못 냈던 현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다시 되살아날 수밖에 없고 다시 신고가 갱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망에서는 우리가 진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하지 않는 한 이제 바이오가 내년 상반기에 다시 힘을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펩트론은 가격도 적당히 할인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펩트론을 꼽은 겁니다. 지금 자리가 오늘 종가가 딱 노란색 선 위에 이제 딱 맞닿아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노란색 선 있죠? 여기 21선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이 근처에 있는데 요 10만 원 선 부근이라고 할게요. 요 10만 원을 돌파 안착하게 되면은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전고점이 13만 원까지는 또 이제 무난히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오늘 같이 뭐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두 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봐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상위 종목에서 펩트론까지 상위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